안녕하세요. 몸이 약해지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인 대상포진에 대해 다들 얼만큼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현재 국내만 5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65세 이상에 한해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통증과 후유증 모두 악명 높은 질환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안이빈후 피부과 황보민 교수님을 모시고 대상포진 질환이 무엇인지부터 발병 시 어떤 치료가 시행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면역알레르기센터 안이빈후 피부과 황보민 교수입니다. 교수님,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안이빈후 피부과에서는 주로 어떤 질환을 다루고 있으신가요? 안이빈후 피부과는 안과 질환, 피부과 질환, 그리고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비염 클리닉, 아토피 클리닉, 안구 건조 클리닉, 대상포진 클리닉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의 주제가 되는 대상포진은 일반인들에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가요? 네, 맞습니다. 주위에서 대상포진 걸렸던 분들을 한 번 이상 만나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유병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명당 1명꼴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85세까지 생존하는 인구수로 볼 때 대략 50%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체 대상포진 환자의 3분의 2가량이 60세 이상으로 고령 환자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근 과로나 스트레스로 20, 30대 환자들에게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흔히들 대상포진이라고 하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피부에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상포진은 어떤 질환인가요? 대상포진은 피부에 이런 띠 모양의 발진과 수포가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주요 원인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입니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소화기 때 수두를 일으킨 후에 수두가 완치된 후에도 수두 바이러스가 그대로 신경절 부위에 남아 있습니다. 체내에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신경을 타고 피부에 발진을 유발하고 통증을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개인의 면역력 저하에 따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몸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이러한 대상포진 발생의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면역력이 감소된 상황에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포 면역 체계가 약화된 에이즈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면역 억제제 치료,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서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수술 스트레스, 과도한 피로, 수면 부족 등 이런 일상적 면역이 약해지는 상황에서도 많이들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대상포진 증상으로 다들 통증이 심하다라는 평이 많은 질환인데요. 이처럼 대상포진의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상포진은 피부 병변이 나타나기 4, 5일 전부터 이 피부에 국한되어서 감각 이상이나 통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감기 몸살처럼 열이 나거나 두통, 근육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특징적인 피부 병변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기도 합니다. 통증이 나타나고 1에서 3일 정도 후에 띠 모양의 붉은 발진 그리고 수포가 나타납니다. 이 신경절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한쪽으로 나타나고요. 이 중앙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수포가 농포가 되고요. 가피가 되면서 이렇게 변화하고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대상포진은 심한 통증이 특징인데요. 이 통증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다, 뻐근하다, 우리하다, 또 바늘 같은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는 이 신경 통증의 양상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대상포진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 무리지어 나타나는 피부 병변을 확인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포진 초기 환자나
무발진성 대상포진 환자에서의 피부 병변은 특징적이지 않아서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에서는 대상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시행하고 계신가요? 네, 본원의 내원시 침, 약침, 부항, 뜸, 한약 치료를 시행합니다. 침과 약침 치료는 대상포진이 생긴 부위에 시행하고 혈류 개선과 염증으로 인한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부항과 뜸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조직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하고요. 한약은 통증 완화, 신경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춰서 맞춤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통증 감소 목적으로 진통제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대상포진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바이러스제 투여입니다. 발진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초기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중요한데요. 진단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초기 감염 확산을 막고 감염 기간과 중증도를 감소시키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도 내원하시면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저희 병원에 있는 양방 교수님과 협진해서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투여합니다. 대상포진 통증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통원하면서 외래 치료를 받는 부분에 있어 분명 한계가 있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도 가능한가요? 양방 한방 협진 진료가 시행 중인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은 환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상포진 발병 초기에는 입원 집중 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고요. 후유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여 지속적인 통증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환부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 관리와 합병증 예방이 가능합니다. 한방 입원 치료는 대상포진 환자의 빠른 회복과 후유증 감소를 위한 필수 치료입니다. 대학병원 교수진의 효과적인 통증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관리가 제공되므로 입원하실 환자분들께서는 안심하고 건강과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상포진 발병 초기 수포 생성 이후 피부 발진, 근육통 등과 같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켜 병원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초기 적극적이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떤 후유증이 발생할까요? 초기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발진이 사라진 후에도 안면신경 마비, 만성신경통, 뇌수막염, 척수염 등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시키고 더욱 심한 통증이 발생하다가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합병증은 수주나 수개월이 지나도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침범되는 부위에 따라서 눈이나 귀, 안면, 배뇨, 중추에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눈과 얼굴에 발생하는 대상포진은 시력, 청력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안면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눈의 홍채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실명할 수도 있고 항문 주위의 물집은 대소변 장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모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고요.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치료를 잘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보통 어떤 경우에 진행이 되나요? 고령일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할 확률이 높지만 일반적으로 턱, 목, 그리고 청골이나 요추 부위에 발생한 경우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생길 위험이 낮고요. 흉부에 생긴 경우나 이런 경우는 중간 정도, 그리고 상완신경총이나 3차 신경 부위 등 안면부에 생긴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피부 병변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는 통증이 심했거나
발진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에도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위험 인자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에서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시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계신가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해당 신경절이 나오는 부위에 침 치료 및 약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약침으로는요, 피부와 신경의 재생을 위한 자극어 약침, 그리고 신경통을 완화하기 위한 봉독 약침입니다. 또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침 치료를 병행합니다. 환자 각각의 증상에 최적화된 한약을 처방하여 치료 효과를 높이고요. 필요하다면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 통증 완화에 필요한 약물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 증상이 심하고 완치까지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환자의 경우에는 입원 집중 치료를 통해 통증 관리 및 생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이후 신경통 발생까지 우려되는 대상포진을 예방하려면 어떤 개인관리가 필요한지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상포진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면역력 강화와 백신 예방 접종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휴식을 통해서 면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포진 백신이 도입되었고, 대상포진 백신 접종 시 대상포진을 약 60% 예방할 수 있고 합병증 가능성 또한 60%가량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을 시행한 바 없는 만 50세 이상에 해당하고 평소 면역력이 약한 편에 해당한다면 예방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이미 걸리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포진이 발생하고 나서 1년 후부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면역알레르기센터만의 치료 강점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면역알레르기센터는 단연간의 경험과 최신 지식을 가진 대학 교수진 및 최고의 의료진들이 365일 상시 진료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예방 및 치료, 후유증 관리를 비롯하여 중증의 피부질환, 안, 이비인후 질환에 대한 양방 및 한방 협진 진료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료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연령층에게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졌지만 어느덧 대상포진은 어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과 극심한 통증, 그리고 후유 증상을 일으키는 대상포진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갖춘 대구 한의대 한방병원 안이빈후 피부과 황보민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초기 대응과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질환인 만큼 대상포진이 의심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아래 전화번호를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석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